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이 제38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로 한인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한인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오늘 밤새도록 눈이 와 최대 3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20세 한인 남성이 친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열차 스케줄이 변경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제38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로 더 이상의 한인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오는 4일에 예정된 총회 직전까지 한인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27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8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모두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윤 회장은 회칙위원회의 보고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회칙에 의거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회나 선관위가 어느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탈락을 위해 불법이나 모사를 꾸민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 회칙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을 고려해 50만 동포를 대표하는 뉴욕 한인 회장으로서 모두의 의견에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윤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이 한인 회장이라는 자리가 50만 동포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인회에서 2년 동안 일한 사람만 한인 회장으로 이렇게 할 그런 자격을 주어주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포들의 투표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라고 그럴까요? 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규정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2005년인가 벌써 그때부터 지금 18년 동안 적용되어 오던 조항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회칙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불만을 지금 보이시고 계신데 뉴욕 한인회는 저희 50만 동포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기관입니다. 따라서 제가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또 많은 커뮤니티 분들의 의견을 저는 경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광석 전 후보가 35대 뉴욕 한인회 사회이사단체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이 35대 이사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어떤 단체들이 이사로 활동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당시 KCS를 초청했지만 KCS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도 KCS로부터 확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광석 전 후보가 이세종 전 회장 당시 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모든 기록을 뒤져본 결과 그 35대 때 KCS가 초청을 받았었지만은 이사로 참여하라는 초청을 받았었지만은 그 초청을 거절하고 이사회에 조인을 안 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 점은 제가 KCS와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점이 모든 분들께 알려져서 더 이상 35대 때 이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칙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윤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34대 때 준비된 이 회칙은 영문으로 만들어졌고 영문 원본을 한국어로 보내 이를 한국어로 번역본을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어 부분이 번역이 전혀 안 돼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be controlling이라고 맨 앞장에 써 있고 또 맨 뒷장에 보게 되면은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of these bylaws shall control over any translated vers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영문 버전이 컨트롤하고 이것은 다른 번역판보다 우선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와 있어서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글은 번역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회칙을 보다 보면은 사실 영어가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영어 부분이 아예 번역이 안 돼 있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번역판이 안 온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 회칙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모든 부분이 34대 때 다 제대로 번역이 돼 있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윤 회장은 특히 김광석 전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150만 달러의 행방을 의심하는 불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가장 어려울 때 많은 기업들과 개인의 도움으로 릴레이 펀드 캠페인으로 전개했고 모금된 금액에서 단 한 푼도 운영 자금을 쓰지 않았음을 천명했습니다. 이 모금 활동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 계좌도 개설하고 독립감사도 받았다고 윤 회장은 밝혔습니다. 이 사랑 나눔을 전개할 때 저희가 이 모든 절차를 바깥 감사를 받으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은행 구좌에 모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H마트 쿠폰도 쿠폰 번호로 누가 받았는지도 그 받은 분의 이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독립감사인으로 3가지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별도의 은행 계좌를 저희가 체이스뱅크에 오픈해서 거기에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했고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H마트에서 매칭 식품권이죠. 식품권을 받아서 총 실제 모금 금액은 73만 7,900불이었고 거기에 매칭돼서 매칭 상품권을 똑같이 1대1로 매치해서 받아서 동일한 금액으로 받아서 전체 수입이 147만 5,580불이었고요. 그 모든 것들이 1차, 2차, 3차에 다 배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보고서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그 당시에 1차, 2차, 3차 때마다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참석해서 그때 보도자료를 받고 신문에 또 미디어에 다 보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4일 뉴욕시 변호사협회 강당에서 예정된 총회는 이미 광고가 나간 대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오늘 밤 밤새도록 눈이 와 최대 3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내일 아침 출근길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7시께부터 퀸즈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 9시까지 14시간 이상 눈이 내리며 적설량이 지역에 따라 최대 3인치에 이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다행히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35도로 예상돼 빙판길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오전까지 눈이 내리면서 도시 곳곳이 질퍽거리는 미끄러운 길로 변해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또 롱아일랜드 지역도 뉴욕시와 비슷한 최대 3인치 적설량이 예상되지만 허드슨밸리 지역은 3인치에서 8인치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뉴욕시는 내달 2일 목요일과 3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교적 좋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다 일요일부터 활짝 깬 뒤 다음 주는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는 2017년 겨울 3.3인치, 2018년 겨울 15.2인치, 2019년 겨울 0.6인치, 2020년 겨울 5.4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올겨울에는 약 300일 이상 최장기간 눈이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세 한인 남성이 친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쯤 퀸즈 베이사이드 어번데일역 앞 191스트릿의 한 주택에서 59세 여성 조모 씨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피살자의 친아들인 한인 남성 20세 조모 씨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는 어머니뿐 아니라 당일 집안에 있던 아버지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살인,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용의자도 손과 목,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는 등 가족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롱아일랜드와 맨해튼을 잇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그랜드 센트럴역에 정차하기 시작하면서 열차 스케줄이 크게 변경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늘부터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풀서비스가 시작됨으로써 열차 운행이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트 워싱턴 출발 맨해튼행 열차는 일부 열차가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에 정차하게 되면서 펜스테이션 직행이 대거 줄어들게 돼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 퀸즈 지역에서 펜스테이션으로 직행하던 열차가 크게 줄어 출근 전쟁이 불가피해졌고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에 정차하는 열차를 탈 경우 펜스테이션까지 30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또 자메이카를 출발해 애틀란틱 터미널로 향하는 승객들은 중간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주중 열차 운행이 272회나 늘어나는 등 서비스가 41% 확장됐다고 밝혔지만 언론들은 이 조치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첫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100% 전기차만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제네시스는 21일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공장에서 첫 전기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출고 기념식을 열고 엘라베마 몽고메리 공장에서 전기자동차 생산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만 생산됐던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들이 앞으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 현대차 미국 생산법인은 미 전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 20여 명과 엘라베마주 연방, 주, 시 등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초청해 GV70 전동화 모델 배터리 설치 과정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어니김 HMMA 법인장은 엘라베마 생산법인이 월드클래스 현대자동차를 생산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극대화한 SUV GV70을 생산하게 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Today, the Genesis brand is turning heads in the luxury vehicle marketplace. Thanks to amazing designs and leading safety and technology features across the entire vehicle lineup. 현대자동차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2015년 출범한 이래 매년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고 지난해에는 최대 판매 기록인 56,410대를 판매했습니다. 테드 맹지스트 HMMA 세일즈 부사장은 오는 2025년까지 판매 기록 1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제네시스 모델을 전동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goal is to achieve roughly 100,000, not roughly, but 100,000 units in sales by 2025, right? So that's one ramp up. The other ramp up is by 2025, every new vehicle that we introduce will be an electrified vehicle, will be an EV. And by 2030, every vehicle that we produce will be an EV. So you can see between now and 7 years from now, there's going to be a tremendous migration towards EV, and Genesis will be an EV brand. So between 23 and 30, not only will there be a product migration, but a whole infrastructure migration as well. 이날 기념식에서 제네시스의 사회 책임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기브스는
엘라베마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미래 자동차 부문 인력 양성을 위해 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현대차의 산타페, 투싼, 산타크루즈, 엘란트라 등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조립됩니다. HMMA는 GV70 전동화 모델의 특성상 배터리 설치를 마지막 단계로 결정했습니다. 자율운전 플랫폼인 ADV들은 바닥에 부착된 QR코드를 따라 GV70을 올려서 배터리가 설치되는 곳으로 이동시켜줍니다. HMMA는 1시간에 6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될수록 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현대차의 첫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GV70 가격은 기본 모델인 어드밴스드는 68,500달러, 프레스티지는 72,650달러입니다. 연방에너지부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비밀정보 보고서를 작성해 백악관과 의회 주요 인사에게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부처 산하에 각종 국립연구소가 많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보고서가 중국 정부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연방에너지부 외에 국가정보국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각 기관의 분석을 수집했으며 연방수사국도 에너지부처럼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내 연구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와 독감 검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가정용 키트를 승인했습니다. FDA가 이번에 승인한 가정용 진단키트는 기존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면봉 하나로 인플루엔자 A와 B 그리고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30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A는 이번 가정용 진단키트의 양성 판정 정확도가 코로나19의 경우 88.3%, 인플루엔자 A의 경우 90.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속검사 키트가 그러하듯 FDA는 결과의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진단키트를 통해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 혹은 인플루엔자 B에 대해 음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더욱 정확한 테스트를 거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FDA의 승인을 받은 이번 진단키트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회사인 루시라 헬스에서 개발했으며 2020년 가장 먼저 가정용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FDA의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이 75세 이상 정치인에 대해 정신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했습니다. 폭스뉴스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75세 이상 정치인에 대한 자격시험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주장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0%,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에 그쳤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를 역임한 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로 재직한 니키 헤일리는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헤일리의 제안은 잠재적 경쟁자인 80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 76세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 대통령이 중책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해 지나친 고령자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폭스뉴스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직무수행 만족도는 44%를 기록했고 특히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만족도는 84%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30대 밀레니얼 세대가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다른 세대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 총액이 지난해 4분기 3조 8천억 달러로 2019년 말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 증가세는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르고 이 연령대의 3년간 부채 누적 속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빨랐습니다. 크레딧 카드 분석 업체는 밀레니얼 세대의 지난달 평균 신용카드 잔액이 6,750달러로 3년 전보다 26%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그 윗세대인 X세대 잔액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더 나이가 많은 세대는 카드빚이 11%에서 15%가 줄어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의 개인융자 평균 잔액도 전체 대출자보다 더 많이 증가했고 특히 젊은 세대는 자동차 할부금 연체 비율이 높았습니다.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 4일 근무를 경험해본 독자 수백 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근무일만 5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을 뿐 총 근무 시간이나 업무 강도는 그대로여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광고회사 직원은 주 4일 근무를 해봤지만 특정 업무에 대한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 적게 일하는 대신 그 시간만큼 더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5년간 주 4일 근무를 한 라스베이거스 공무원도 일주일에 4일 일하는 대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해 가족과 저녁 식사 등 개인 생활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직종은 고객들의 수요에 즉각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주 4일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하루 근무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채용 과정에서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업무량을 조정하지 않은 주 4일 근무는 주 5일 근무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일 배송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류 컨설팅 업체 집계에 따르면 아마존이 2019년 이후 당일 배송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지에 소형 물류센터 45곳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당일 배송 물류센터에 인기 품목 10만 종을 완비해 주문 즉시 당일 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현 시점에서 당일 배송 물류센터가 2019년보다 몇 개 더 늘어났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몇 년 내 최소 15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아마존이 당일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월마트와 인스타카트 등이 초고속 배송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폭등해 1323원으로 마감됐으며 132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2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새벽 케이프 캐나베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던 스페이스X 우주선이 발사 2분 전에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극적으로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뉴저지 남성이 뉴저지를 출발해 143일 만에 로스앤젤레스의 베니스 비치까지 3,000마일을 도보로 횡단하는 대기록을 세웠으며 홈리스를 위한 모금 활동을 통해 약 1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여당 내의 야당으로 불리며 민주당 소속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번번이 제동을 건 조맨친 연방 상원의원이 자신을 민주당 당원이 아닌 미국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기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어제 정오부터 자정까지 12시간 동안 라과디아 공항에서의 승객 픽업 및 드랍 등을 전면 중단하는 시한부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실 보안 책임자로 일하며 정실 인사 논란을 낳았던 아담스 시장의 친동생 버나드가 이번 주 사임하며 아마도 고액 연봉을 받는 민간 기업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골프협회가 지난 1894년 설립 이후 129년 만에 처음으로 임기 3년의 제67대 회장에 흑인인 프레드 퍼플을 선임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제키 로빈슨 파크웨이의 대형 교통 표지판에 영어 스펠링을 잘못 기재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